저희 1화 영상 올라간 거 보셨죠? 봤죠. 어땠어요? 조회수가 146. Okay, let's go.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어색하게 됐잖아요. 이게 뭐야? 아니요, 그래도 잘 들어왔어. 자연스러웠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와 MBC 대표 변호사 김경수입니다. 네, 검은 머리로 여러분을 만나는 첫 시간입니다. 제가 20년 만에 염색했어요. 이제 광이 나시는 거죠? 그죠? 네. 아우라.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범버인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박지현 변호사입니다. 근데 제가 진짜 꼬꼬법 애청자인데 네. 오히려 꼬꼬무 컨셉이 반말 모드. 근데 실제로 진짜로 반말을 해요? 어떤 식으로? 반말 가능하겠어요?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사건 중에 스토킹과 관련된 사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건과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스토킹 처벌법, 우리가 보통 줄여서 스토킹 처벌법이라고 하고 원래 법명은 정확하게 뭐죠?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언제 제정됐는지 아세요? 2021년 4월 정도에 제정된 거예요. 아, 진짜 얼마 안 돼. 예. 그럼 그 전에는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경범죄처벌법상 네. 스토킹 행위에 해당돼서 처벌받을 수 있었는데 처벌수가 약했기 때문에 협박, 주거침입과 같은 범죄로 우회적으로 처벌했던 거에 불과 스토킹 범죄가 늘어나기도 했고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제 판단 하에 스토킹 처벌법이란 특별법이 신설되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상에 따른 스토킹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또는 계속적으로 전화, 카카오톡, 문자 등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거나 따라다니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감시하는 등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연락 왔는데 연락 좀 가능성이 있긴 있죠. 다만 생각보다 수사기관에서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전후 사정에 비춰볼 때 명확하게 두 사람의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고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 중에 그런 것까지 스토킹으로 처벌하진 않아요. 다만 신고를 하게 되면 복잡해지니까 가급적이면은 나의 행위를 조금은 절제할 필요가 있죠. 조심하셔야 돼요. 변호사님 실제로 스토킹 관련된 상담들을 좀 많이 하시죠? 예, 그렇죠. 네. 특히 최근에 스토킹과 연루돼서 네. 저희 본부인들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어요.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죠. 제 첫 스토킹 사건이기도 하고 네.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 조치에 대한 사건이 들어온 사건이 있어요. 여자친구랑 잘 사귀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문자로 헤어지자라고 이별 통보를 받았어요. 자초지종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자초지종을 알고 싶어서 피해자랑 화해를 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던 거예요. 연락을 취했는데 연락을 받지도 않고 한 하루 이틀 연락을 안 받으니 이제 걱정이 돼서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갔어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더니 갑작스럽게 경찰이 출동해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되고 주거침입에 해당된다. 그 사건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는 그때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저는 어쨌든 네. 피해자의 변호인이기 때문에 네. 변호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한테 찾아오기 전에 이미 잠정 조치로서 1호, 2호, 3호 잠정 조치가 이미 내려진 상황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위반 2차로 위반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미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접촉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를 했던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피의자 입장에서 억울할 만한 게 명시적으로 거부사를 표시한 사실은 없어요. 지금 사안에서. 그냥 단지 저희 의뢰인의 연락처를 차단했을 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네요. 우리 연인 사이에서 헤어질 때 헤어지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그 헤어질 때 그냥 잠수를 타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 차단을 했다는 것 자체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나는 상대방이랑 연락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시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다. 이런 사정으로 비춰봤을 때 이제 잠정조치를 위반했다. 스토킹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이제 스토킹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됐을 때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잠정 조치는 크게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호는 서면 경고, 2호는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 금지, 마지막으로 4호는 구치소 또는 유치장의 유치. 이렇게 크게 4가지가. 본인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여겨졌을 때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도 처벌하는 거지만 피해자가 더 이상 그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이 응급조치.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죠? 긴급. 맞아요. 긴급 응급조치. 긴급조치 같은 경우는 긴급조치랑
긴급 응급조치. 긴급조치랑 긴급 응급조치랑 응급조치랑 긴급 응급조치. 응급조치랑 긴급 응급조치. 응급조치랑 진짜 불쌍하다. 법을 알기 전에 한글을 먼저 잘 발음을 해야 되는데 발음이 너무 어렵네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게 응급조치, 긴급 응급조치, 그리고 잠정조치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죠. 네, 이 세 맞습니다. 가지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응급조치는 경찰관이 피해자 신고를 받았을 때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바로 이제 피해자와 상대방, 스토킹 행위자를 분리 조치하는 것, 그다음에 피해자에게 긴급 응급조치와 잠정조치라는 절차가 있다라는 이 절차에 대한 안내, 그리고 피해자가 요청했을 때 보호소라는 식으로 잠시 임시적으로 인도 조치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긴급 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때 100m 이내 접근 금지 내지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두 가지 조치를 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긴급 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긴급 응급조치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에만 한정이 되어 있는 반면에 잠정조치 같은 경우는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동거인들에게도 보호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 대리님 혹시 어제까지 남자친구랑 아주 너무 잘 사귀다가 갑자기 문자로 헤어지자라고 이별 통보를 받았어요.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려다가 연락을 계속 하겠죠. 카톡이나 문자와 전화. 근데 연락을 했는데도 받지도 않고 뭐 문자를 보냈는데도 소위 말하는 안일십이죠. 이런 식으로 아무런 답도 없어요. 시작해서 기다리잖아요. 제 앞에서 기다리실 거예요? 아이 뭘 짚어낼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쿨한 이별이라고 하는데 그 스토킹 처벌에 따르면 쿨한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너무 쿨하지 않고 있다. 연애를 하지 말고 혼자 살아. 연애하다가 이거 다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 혼자 살아. 그럼 우리 솔로로 만나요. 안녕.